안녕하십니까. 인도네시아 스페셜리스트 이다바구스 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 인도네시아를 인생 자체를 여행하고 있으며 나중에 발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다바구스도 발리니스 네임입니다. 발리는 힌두교이기 때문에 힌두교식 이름이죠. 브라만. 그래서 이다바구스 김. 이거 인도네시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즌에 제가 차분히 발리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발리가 풀빌라가 너무나 발전을 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인사동 같은 그런 전통 그 시장 문화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작 서울을 가서 한강을 보지 않고 제주도를 가서 한라산을 가보지 않으며, 그리고 어렵게 울릉도까지 가서 독도를 보고 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한 달까지 살고 와서도 그 세 가지를 전혀 하지 않고 오는 그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컨텐츠 낭비입니다. 어렵게 간 발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먹어봐야 될 것, 심지어 우리나라 전주 가서 비빔밥을 먹지 않고 그냥 전주 갔다 오는 겁니다. 전주 가서 프랜차이즈 식당 가서 그냥 먹고 오고, 이거는 제가 말이 안 된다 생각해서 발리 가서 반드시 가야 될 것, 그리고 발리 가서 반드시 먹어야 될 것, 그리고 발리 가서 좀 알아둬야 좋을 에피소드 같은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리에 도착하시게 되면은 울릉도의 독도 같은 발리의 빼니다 섬이 있습니다. 사실은 빼니다 섬이 아니죠. 세 개의 섬이 있습니다. 빼니다 섬, 그보다 약간 작은 렘봉한 섬, 그리고 아주 그 사이에 찌닝한 섬이라고 작은 게 하나 껴 있죠. 이 렘봉한하고 찌닝한 섬은 다리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섬이 발리 사누르 해안, 우리나라 치면 동해 해안이죠. 동해에서 한 배 타고 고속정으로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데, 거길 가면은 또 발리하고 다른 아름다운 섬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을 때는 리조트가 한 2개, 3개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150개가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한 거죠. 섬들이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거기 가는 크루즈들이 있습니다. 발리 하이 크루즈가 있고 퀵실버 크루즈가 있고, 그리고 요트, 어떤 수단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낚싯배를 빌리던 발리 하이 크루즈를 타던 퀵실버 크루즈를, 데이 크루즈를 이용하던 그 지역을 한번 가보시는 겁니다. 거기 가보시게 되면 또 새로운 절경과 새로운 문화, 그리고 데이 크루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워터 스포츠, 반잠수함, 그리고 점심 뷔페, 바나나 보트, 그리고 섬마을 방문, 거북이 방생,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스노클링 같은 걸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 가서 우붓에, 너무 리조트가 좋으니까 우붓에 그냥 있다가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빼니다 섬, 렘봉한 섬을 한번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보니까 그 섬 자체도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옛날 일본군들이 피난했던 동굴이라든지 아주 뭐, 그리고 전통 그 시장이라든지 아주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빼니다 섬 데이 크루즈를 꼭 가보시고, 이왕 데이 크루즈를 갔다 왔으면은 선셋 크루즈, 적도의 선셋 크루즈도 오후 한 5시 정도에 출발해서 적도의 그 선셋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도 한번 같이 오면서 이 빼니다 렘봉한 섬을 꼭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셋 크루즈 할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작가님, 최인호 작가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작가님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 소설가님,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팬입니다. 했더니 다들 그렇게 얘기해. 뭐 다들 그렇게 얘기하니 뭐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새겨 들을게. 그 당시 제가 그 최인호 작가님은 책을 엄청나게 읽었는데, 특히 그 와중에 젊은 시절의 고뇌를 표현했던 내 마음에 풍차라던 그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차는 돌아가면서 곡식을 빻는데 내 마음의 풍차는 돌아가면서 무엇을 생산해내는가, 내 마음의 고뇌, 번뇌, 대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이런 구절이 너무나 마음에 담아갖고 그 최인호 작가님 앞에서 그 부분을 딱 얘기했죠. 그랬더니 최인호 작가님께서 자네는 진짜 오리지널 내 팬이군. 갈 때까지 쭉 같이 하세요. 그래서 최인호 작가님과 3박 4일 아주 꿈같은 시간을 잘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리에 가시게 되면은 꼭 빼니다 섬, 렘봉한 섬, 정 날짜가 안 되면 데이 크루즈로 아침에 갔다가 오후에 하는 그런 크루즈로 한번 꼭 갔다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서울에 방문을 했는데 한강을 보지 않고 종로만 갔다가 수원만 민속촌을 갔다가
에버랜드 과천만 갔다가 그냥 오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강을 직접 가야죠. 발리에도 우리나라 한강과 같은 아윤강, 아름다운 소녀의 이름이죠. 아윤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뭐 정글 사이에 이렇게 쫙 좁게 흐르는 강이니까 뭐 직접 볼 수는 없고 이 강을 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급류타기입니다. 래프팅은 급류타기를 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강 코스가 굉장히 좁고 길다 보니까 한 대여섯 개의 래프팅 코스가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개발하던 초상류에 그 박쥐 계곡 동굴이 있는데, 그리고 마치 우리나라 옛날 헬리콥터 드라마에서 폭포 사이로 쫙 그 착륙하던 그런 멋진 그런 코스가 있는데, 건길은 건기대로, 우길은 우긴대로 아주 멋진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건기 때는 인스트럭터 뒤에 캡틴들이 멋지게 재밌게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해줘서 즐거운 마음으로 신나게 젊어지면서 내려올 수 있고, 우기 때는 뭐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고 폭포가 보통 한 2개, 3개밖에 없었는데 몇 수십 개의 폭포가 쫙 있고 저 높이 보이던 나무가 바로 손으로 만질 정도로 이렇게 수심이 올라가는 그런 우기 때의 그 라프팅도 있고, 그 라프팅을 내려오다 보면은 타임머신 같아요. 시간을 거꾸로 그래서 종착역에 딱 나와 있으면은 20대 젊은 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머신 라프팅, 아름다운 정글 사이로 그 계곡, 강을 탁 내려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20 몇 년 전에 다시 거길 갔죠. 옛날에 그 상류 코스를 개발할 때 큰 그 돌도 치우고 너무나 좁은 길은 포크레인을 어렵게 운반해서 길을 좀 넓히고 이러면서 개발한 최상류층 라프팅 코스가 있습니다. 그때 같이 하던 그 뒤에 캡틴, 이 강사 친구가 있었는데 20 몇 년간 계속 이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봤는데 몸이 완전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돼 있어, 보디빌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탁 돼가지고, 너 그럼 20 몇 년간 계속 이것만 한 거야? 야, 미스터 킴, 나 오로지 이것만 했어. 인도네시아는 직장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알짜 직장, 월급도 있고 팁도 있고, 그리고 관광객들과 즐거운 그 인연도 맺는 그 직업을 버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20 몇 년간 이걸 했더니 온몸이 근육이 돼가지고, 그것도 알짜 근육이죠. 헬스클럽에서 만들어진 근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근육질의 몸매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가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코스가 있는데 최상류층에 있는 그런 코스를 한번 다 보고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에 가서 한강도 봤고, 울릉도 가서 독도도 보고 왔고, 그러면 이제 제주도를 갑니다. 발리를 제주도로 쳤을 때 이제 한라산을 안 보고 오면은 제주도 갔다는 느낌이 안 나죠. 우리 수학여행 보면은 반드시 한라산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리는 3,170m의 아궁산이 있습니다. 적도의 산들은 이렇게 I am mountain 이런 식으로 빼쭉하게 되어 있죠. 발리 아궁산, 거대하다는 그런 뜻인데 3,170m, 지금도 터지고 있는 한라산이죠. 그 아궁산에 붓갓이라는 그 아주 크고 아름다운 사원이 있습니다. 비록 거리가 한 3시간, 차가 막히면 4시간도 걸리겠지만 반드시 가보셔야 되는 그런 산입니다. 차로 거의 그 높은 고지까지 다 갈 수가 있어요. 발리가 왜 신들이 사는 섬이냐고 하면은, 제가 발리에 살 때 교통사고가 나서 이렇게 목이 삐끗한 적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뼈 자체는 이상이 없는데 인대나 이런 게 늘어났는지 목이 이렇게 되고 얼굴은 이렇게 되고 사람이 완전히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발리 사람들이, 미스터 김, 이 아궁산에 신을 모시는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께로 좀 가보라. 그 신을 모시는 사람에게 가면 무슨 일이 생기는데 뭐 기도해 주나 했더니 일단 가보면 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게 사람이 바보 같습니다. 한 2주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러면 이렇게 디스크가 생기고 목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 한번 가보자. 무슨 수를 써야지. 병원에 가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러니, 그럼 그 아궁산의 도사님을 한번 봐서 치료를 받아보자 하면서 뭐 호기심 반 무슨 반 해서 이렇게 그 아궁산으로 차 타고 한 해발 1,400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사키 사원까지는. 그 부사키 사원 가는 도중에 그 도사님이 살고 계신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원 도중에 탁 내렸죠. 그 도사님 사시는 곳으로 딱 갔는데 와우,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습니다. 그 도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그 다음에 도사님이 그 새벽에 기도를 마치면 그 기름을 들고 나온다는데, 그 기름이 타기 시작하면 아침부터 그 기름으로 치료를 하는데 기름이 요만합니다. 이게 이제 떨어지면 치료를 못 받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사람들이 줄이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미신 같은데 이렇게 참 사람들이 따라다니다니
안 됐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같이 저를 모시고 간 분이 발리의 그 지역에서 그래도 좀 이름 있는 분이라 아주 좋아하는 친구인데 좀 줄 좀 안 쓰게 좀 해다오. 그래서 한 5번째 정도에 이렇게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대체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받나 하면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지켜봤더니 이건 완전 예수님입니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걷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그 디스크나 골절, 허리 이렇게 뼈가 부서진 건 안 되는데 어떻게 틀어지고 걷기 힘들고 쓰리고 허리가 아프고 이런 거를 어떻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료하면서 불과 몇 초 만에 막 이렇게 만지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몇 초 만에 확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리고 제 바로 앞에 있는 친구는 높은 데서 떨어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엉치뼈가 깨졌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렇게 만져보더니 이게 깨진 거는 내가 당장 지금 해줄 수 없다. 이 깨진 거를 내가 전화번호를 적어줄 테니까 이쪽 가서 물리 치료를 끝내고 다시 오면은 내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도사님이. 그래서 저는 4명의 그 환자들이 치료받는 걸 딱 보고 이건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제가 딱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 뒤에 딱 도사님이 앉더니 목 뒤에 손가락 2개를 탁 넣더니 그 고약 있죠. 고약 같은 걸 딱 발라서 손가락 뒤에 딱 놨더니 손가락이 목 뒤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딱 놨더니 이렇게 했더니 됐답니다. 가렵니다. 아니 치료를 해줘야지, 내 목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같이 갔던 분들이 미스터기 목이 똑바로 돼 있어. 어디 거울 보니까 목이 똑바로 딱 돼 있는 겁니다. 이럴 수가. 진짜 도사님이 맞군요. 감사합니다. 제 지갑을 다 털어 돈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런 돈은 받지 않는답니다. 지금 돈으로,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0원 그 이상을 받게 되면은 그 효력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0원 정도, 그것도 직접 받지 않고 발리는 모든 그 집에 개인 사원이 있습니다. 그 사원에 이렇게 헌금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아궁산, 거대하고 위대한 그 도사들이, 우리나라 치면 계룡산 정도 되겠네요. 도사들이 많이 산다는 그 아궁산, 멀더라도 꼭 가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궁산과 아융광 그리고 빼니다 섬을 봤는데, 그러면 이제 4박 5일 일정이 다 끝나버리죠. 근데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것만 하고 그냥 너무나 리조트가 좋으니까, 그리고 우붓이라는 그쪽이 굉장히 넓고 볼 게 많으니까 그냥 거기 있다 오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꼭 먹고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인데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지만 발리는 힌두교라서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비 굴링, 바비가 돼지, 굴링 이렇게 돌리다, 돼지 바베큐.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어렵게 먹었던 그 돼지 바베큐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발리 돼지는 바나나, 그린 포크라 그러죠. 바나나 잎 이런 걸로 먹여서 키운 흑돼지, 까만 우리 제주도처럼 흑돼지이기 때문에 그거를 밤새도록 굴려서 만든 게 바비 굴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발리 가셨을 때 그 발리 사람분들한테 우리 바비 굴링 먹고 싶다, 전주 가서 전주 비빔밥 먹고 싶다 하면은 비빔밥 잘하는데 안내해 주겠죠. 그러면은 발리 가서 바비 굴링 먹고 싶다, 그럼 바비 굴링 잘하는데 안내해 주겠죠. 그러면 무조건 이 바비 굴링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같이 우리나라 비빔밥처럼 발리 전통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 반찬 중에 하나로 바비 굴링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그 손으로 직접 바나나 잎에 싸서 먹어야 되는데 그거는 반드시 먹고 와야 되죠. 그래서 그걸 먹고 오게 되면은 전주 가서 전주 비빔밥을 먹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그리고 다 끝나고 이제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으면 발리의 락 클럽, 락 밴드가 한 5개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걔들도 마찬가지 20년간 그래서 호텔 캘리포니아만 치고 있는 겁니다. 호텔 캘리포니아하고 번저비, 그리고 예스터데이 원스 모어, 카펜터스,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제가 자카르타의 라이브 음악을 좋아해서 몇 군데 클럽을 가보지만 최신 음악을 연주하죠. 근데 걔네들은 20몇 년간 호텔 캘리포니아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노르나 이런 그 꾸따 쪽에 그 클럽을 갔더니 또 그대로 옛날 젊었을 때 20대 때 머리 길러갖고 머리 흔들면서 락 헤비메탈 하던 호텔 캘리포니아 치던 그 친구들이 그대로 늙어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호텔 캘리포니아를 치고 있습니다. 와, 반갑다,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니? 근데 왜 저기 드럼 치는 애들은 박혔어? 암으로 죽었어. 그럼 옆에 베이스 치던 친구는 걔는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럼 이 젊은 친구는 내 아들이야. 그때 결혼해서 아들이 나서 아들이 또 그 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전생에 나무였어?
어떻게 계속 이거만 하고 있는 거야. 호텔 캘리포니아만 20 몇 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스터데이 온스 모어만 20년을 치고 있고. 그랬더니 그 음악의 깊이와 감회, 세월이 엄청나죠. 그래서 발리에 가시게 되면은 한 달 살기 특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그 라이브 밴드들을 보다 보면 얼굴이 익을 겁니다. 내나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이름을 바뀌어서 가끔 이렇게 기타리스트나 드러머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쭉 보면 내나 그 사람들입니다. 20 몇 년간, 거의 30년간을 그것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반가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발리 가서 꼭 봐야 될 곳, 꼭 가봐야 될 곳, 꼭 먹어야 될 곳, 꼭 들어야 될 곳을 같이 알아봤습니다. 우리 발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코로나 끝나고 발리의 여행이 활성화되길 기다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즐거운 얘기로 다시 뵙겠습니다.